여기가 영국 셰필드에 있는 하틀리 브룩이라는 초등학교예요. 여기 2018년 11월에 14살인 블레이크라는 애가 엄마 데리고 상담실에 불려간 거야. 엄마가 34살입니다. 이름이 사라 바라스라고 하는데 애새끼가 뭔 사고 크게 쳤나봐. 고개 숙이고 연신 울기만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야. 동네 어린 여자애들 성추행하다가 경찰 조사 받았고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거지. 이 새끼가 블레이크야. 보면 멀쩡한데 얘가 자폐증에 ADHD가 심하대. 지능도 낮고. 엄마인 사라는 결혼한 적 없는 미혼모입니다. 근데 블레이크 말고도 5명의 애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다 이러고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많으니까 블레이크만 전담할 수는 없잖아.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지금도 어린데 더 어릴 때부터 툭 하면 사고 쳐가지고 동네에서 문제거리였어요. 이런 새끼가 10대 되면서 사춘기까지 온 거지. 이성에 관심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얘는 그걸 배울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 환경이.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다가 성추행을 하게 된 것 같아. 학교에 불려온 엄마 사라는 아직도 울어. 제가요,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반복해요. 이날 그리고 블레이크는 정학을 받습니다. 이제 엄마가 애 데리고 집에 가야지. 집 앞에 딱 왔어.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썩어 들어갈 거 아니야. 씨발 근데 더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집에 애 5이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개판 쳐놓은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래. 진짜 애들 앞에서 어떻게든 화 안 내려고 참아가면서 청소를 혼자 시작하죠. 이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브랜든이라고 사라 오빠예요. 영심이에게 안경테가 있다면 사라에게는 브랜든이 있는 거지. 근처 사는데 원래 자주 와서 동생 도와주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그랬어. 사라가 자식이 6명이잖아. 아들만 6이야. 씨팔 이거 엄마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럴 땐 삼촌밖에 없는 거지. 엄마 말은 뒤지게 안 들어도 같은 남자인 삼촌만 나타나면 생긴 거 봐봐. 이게 위계가 생긴다고 애들 사이에서. 엄마보다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낮에 데리고 놀면서 체력을 쫙 빼주니까 밤에 잠도 잘 자요. 브랜든이 등장하자 사라는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마저 없었으면 진짜 정신이 못 버텼을 거야. 브랜든도 뭐 소식 듣고 온 건지 일단 사라를 방에 넣어놓고 애들이랑 집안일을 시작해요. 애들이지만 삼촌까지 7명이 청소하니까 또 뚝딱이야. 저녁에 밥도 다 해 먹였어. 그리고 애들이 낮에 노동해서 피곤한지 금방 자더라고. 밤이거든? 브랜든이 이제 사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옆에 누워. 사라는 오빠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소한 얘기 하는 거지, 가족 사이에. 근데 이게 지들끼리나 뭐 사소한 거지 남이 듣기엔 좀 이상하다고. 사라가 이런 말을 해. 나는 아들만 6이고 딸이 없어서 그런데 빨리 하나 딸을 더 갖고 싶어. 딸을 낳아야 돼. 임신 계획을 세우더라고. 아니 씨발 애가 6인데 뭘 또 낳아. 그걸 떠나 뭐 누구랑 낳겠다는 건데. 여기에 더 이상한 건 이 브랜든의 반응이야. 사라 말을 듣더니 그럼 내가 노력해야겠네. 이지랄 하면서 사라 위에 올라타더라고. 애 6명 아빠가 이 새끼였던 거야. 이 씨발 새끼들 봤나 진짜. 근데 이거 들어보면은 뭐 해외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얘네가 아빠가 달라요. 이분남매라 사라 바라스, 브랜든 머친으로 성이 달라. 엄마만 같은 거지. 아닌가? 엄마만 같은 게 이상한 건가? 아빠가 1명이고 엄마가 2이면 좀 낫나? 이걸 정하고 있는 내가 병신 같네? 씨발. 그새 이 새끼들한테 물 들은 것 같아, 이거. 씨발 들어온 거. 아무튼 뭐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이 관계를 아주 철저히 비밀로 감췄어요. 아무도 몰랐대. 겉으로도 뭐 남매라는데 함부로 의심 안 하지, 사람들이. 얘네는 죽을 때까지 숨기려고 했어. 근데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이게 어떻게 비밀이 되냐? 비밀은 나만 알아야 비밀인 거라고. 얘네 사이는 1년 뒤인 2019년 5월 24일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유는
그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 뭐였을까? 얘는 또 뭔 개 같은 짓을 한 걸까? 그걸 알아보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알고 싶으면 좆대꾸 해주셈. 자, 6개월 만에 사라는요, 또 학교 가서 눈물의 사죄를 하게 됐어요. 이번엔 이 새끼 때문인데, 둘째 아들이야, 트리스틴이라고. 얘도 씨발 지형 닮아가지고 여자애를 또 만졌네. 이 새끼도 ADHD 있어. 이게 근친의 부작용인가 봐요. 사라는 혼자 애 6을 키우고 첫째, 둘째 정신 문제 때문에 무조건 어디 맡길 곳이 필요했거든. 그래야 나가서 돈을 번다고.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벌써 두 번째 이지랄이 난 거잖아. 이제 학교도 정학으로는 못 넘겨. 경찰에 애를 6이나 키우는 미혼모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까지 이 사건에 끼면서 일이 더 커졌어요. 사회복지사가 애들 아빠 누구냐 물어봤거든. 와, 올게 온 거지. 사라는 침착하게, 저는 애들 아빠와는 가볍게 만나는 사이고요. 결혼과 애를 원치 않아서 제가 자발적으로 미혼모를 선택한 거예요. 친아빠와 애들은 관계가 없대, 이 사건이랑. 근데 사회복지사 생각이 다르지. 경험상, 자, 이 사진 봐봐요. 왼쪽 위에 저 무슨 밤송이 같은 머리가 사라야 엄마고, 옆에 오른쪽이 큰아들, 아래 파란 머리, 저 이상한 근본 없는 저 머리가 이제 둘째입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상 이렇게 형제가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친아빠에게 얘들이 어릴 때부터 비슷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았대.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별일 없었는지 친아빠라는 사람을 캐물은 건데, 사라가 절대 말할 수 없잖아. 둘러대기만 해요. 이런 대답이 우리나라였으면 통했을지도 모른다고 봐. 근데 아동복지가 개빡센 선진국일수록 이런 거 안 통하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다 위탁가정으로 보내줘야 될 거예요. 이러고 돌아갔어요. 이 말에 사라가 쓰러질 뻔합니다. 사라도 위탁가정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재수가 없어서 안 좋은 집에 들어갔던 거야. 이제 사라 이야기 할 차례인데, 뭐 처먹는 거야? 이거 무슨 어항에 빨대를 꽂아 마시고 있네. 1984년 11월, 아직 무슨 사건인지는 말 안 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영국 셰필드에서 태어났어요. 쭉 여기서 살았나 봐. 얘도 엄마가 혼자 키웠대. 브랜든까지 4명의 아빠가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다 달라. 씨발, 얘 엄마부터가 문제였던 거야. 엄마 마인드가 과하게 후리해요. 너무 후리해가지고 애들이 집에 있는데도 맨날 남자를 바꿔가면서 집에 데려왔고 술 처먹고 약 빨고 그랬어. 이런 부모가 무슨 애를 키워. 기본적인 것도 애들한테 가르친 게 없어서 사라랑 형제들이 거의 동물처럼 살았다는 거지. 음식 보이면 되는 대로 집어먹고, 졸리면 그 자리에서 자고, 눈 뜨면 또 먹다가 놀다가, 학교도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좆대로 사는 거야. 이게 알려지면서 아동복지사들이 애들을 다 위탁가정에 보냈거든. 근데 위탁가정이라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라가 간 집이 그랬어. 어릴 때 눈치 너무 많이 받고 살았대. 14살 돼가지고 다시 엄마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4살 많은 오빠 브랜든이랑도 다시 만나게 됐고, 브랜든도 위탁가정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얘도 정상적인 집구석으로 못 갔는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이 좀 보였대요. 툭하면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동물 학대하고 그런 거지. 이 새끼도 여자애들을 성추행하고 그랬어. 이런 게 소문나니까 위탁가정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런데 소문나면서 아무도 애들 안 맞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갈 데가 없어서 18살에 엄마 집으로 왔던 거야. 사라랑 브랜드는 그러면 엇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죠. 거기에 성격도 비슷하고 말 잘 통하니까 매일 붙어 다닌 건데, 문제는 남매치고 너무 붙어 다닌 거죠. 거의 쌍쌍바야 얘네들. 그러다 사라가 19살에 둘이 애를 낳아요. 걔가 첫째인 블레이크. 당연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지. 누구 애냐고 물어보면 그냥 잠깐 썸 타던 사람이라고 둘러만 대. 아니 씨발, 그럼 좀 조심 좀 하든가. 1년 만에 트리니틴을 낳습니다. 브랜드는 따로 사는데 육아 돕는다는 핑계로 지가 아빠니까 매일 사라 집에 찾아갔어. 근데 이거 누가 의심해? 주변에서 당연히 친한 남매인데
애 키우는 거 도와준다. 뭐 이런 것만 볼 거 아니야. 좀 더 민감한 사람은 어우 유난이다 정말 뭐 이 정도 반응이겠지. 근데 이상하긴 하잖아요. 사라는 누굴 만나는 걸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근데 자꾸 임신을 하네? 20년간 둘이 비밀 연애하면서 6명을 낳은 거야. 2019년 5월 사건이 일어날 때 첫째 블레이크가 14, 트리니티니 13살이었고 밑으로 11, 10살, 3살, 7개월 뭐 이런 자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근데 또 아들만 낳냐 이것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사라가 딸 욕심을 냈던 거겠지. 맨날 브랜든에게 7째 갖자고 설득했는데 다행히 안 생깁니다. 노력은 하는데 씨발 애 안 생기는 걸 다행이라고 하기는 처음이에요 진짜. 이대로 아무도 모르고 사실 그렇잖아. 지들만 좋은 거라면 여기서 끝일 수도 있었어. 근데 애들 상태가 이상한 거야. 첫째는 자폐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고 둘째, 셋째, 넷째도 ADHD에 언어 발달 지능 장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맨날 사고를 치는 거지. 집이 안 들어온 게 이상한 거야. 차라리 집만 난리쳐 놓는 건 다행이죠. 심심하다고 지나가는 애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때리고 이모 차 키 세벼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고 칼 갖고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휘두르고 하루를 그냥 못 넘어가 애들이. 그러다가 2013년 11월 블레이크가 놀이터에 있던 여자애를 성추행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6개월 뒤엔 둘째도 학교에서 성추행하다가 경찰서에 갔어. 이 일로 집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던 거고요. 사라는 개같이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자기처럼 위탁가정에 보낼 수는 없는 거지.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성추행이 2번이나 일어난 이상 이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였고 사라가 엄마면서도 그걸 확인해 줄 수 없으면 혼자 애 6을 키울 자격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애들 아빠가 학대한 사실 진짜 없냐? 같이 애들 잘 키울 수 있냐? 확인해야 된다. 아빠가 누군지 좀 말하라. 설득했어요. 이 말에 사라가 좀 불쾌하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점점. 사실 지도 알고 있지. 오빠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니면서 애까지 낳은 건 비정상적인 거야.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기로 했다는 자체가 이미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사회복지사를 만난 그날 사라는 지 페북에 이런 글을 씁니다. 살인은 마치 감자칩 같다. 한 번 하면 멈출 수 없다. 씨발 뭐 살인이 프링글스야? 미친년이 진짜. 이런 새끼들은 특이한 게요. 왜 이렇게 밖에다가 티를 못 내서 안달이야?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면은 최소한 조용히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밝히지 못해 안달 연병이냐고요. 이걸 굳이 왜 써요 이 병신이. 그리고 브랜든에게 내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줬으니 그걸 빼앗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는 이런 문자를 보내네. 씨발 이거 인연 위험해. 이제 이거 말려야 돼 빨리. 빨리 브랜든이 가야 된다고 집에. 근데 우리의 브랜든 이 새끼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한대. 얘네한테는 애들 목숨 알바노고 지들의 관계를 들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지들이 낳은 자식을 다 죽이기로 해요. 이왕 작정한 거 빨리 처리하고 싶었어. 둘째 성추행 사건 며칠 지나서 사라는 브랜든에게 또 문자 보냅니다. 이제 때가 됐대. 브랜든은 이미 뭐 한 얘기도 있으니까 바로 이해했죠. 사라 집에 와서 애들 놀아주고 자기 전에 우유를 한 잔씩 먹입니다. 우유에는 블레이크랑 트리스틴이 먹는 ADHD 약을 탔는데 이걸 정해진 양 이상으로 먹으면 자율신경계의 손상으로 죽을 수가 있대 사람이. 그러니까 약물 사고로 위장해 죽이기로 한 거지. 애들은 안 먹으려고 했어. 눈치챈 건 아니고 그냥 약 먹기가 싫은 거야 그 나이 때 애들은. 근데 이날따라 삼촌이 갑자기 존나 무슨 뭐 장경철 마냥 표정이 무섭게 나오길래 결국 쫄아가지고 6명 다 먹고 잤어요. 이 중에 3살 7개월 뭐 이런 애도 있다고. 브랜든이 애들 자는 거 다 확인하고 사라 방에 또 들어갔어. 안심하고 둘이 또 잤대.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정리돼 있겠지? 아니,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긴 했는데 다 잘 일어났다고.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왜 처음에 제로콜라 인기 끌 때
제로 탄산 시장 커지니까 나온 말이 있어요. 아스파탐 많이 먹으면 심혈관계 이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기사들 많이 나왔거든. 맞는 말이긴 해. 많이 먹으면 죽어. 대신에 씨발 심혈관계 이상이 오기 전에 배가 먼저 터져 죽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맞는 말인 거죠. 처맞는 말. 이런 식이면 뭐 과일, 탄수화물, 뭐 단백질, 마라탕으로 녹용, 오이, 상추 다 해당돼요. 뭐든지 몸이 소화 가능한 양을 초과하면은 당연히 이상 증상 생기는 거야. 뭐 뻔한 소리 하냐고. 사라랑 브랜드는 이런 식이었던 거지. 무슨 약이든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지. 근데 그 양이 대체 얼마냐고. 이런 거 안 따지고 지들 생각에 그냥 와 많다 이러고 먹인 거예요. 뭐 알겠어 지들이? 애들이 하나도 안 죽으니까 크게 실망했대. 그래서 직접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블레이크와 트리스틴부터 처리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뭐 이런 거 눈치채겠어? 게임하고 있었거든. 둘이 각자 한 명씩 맡아서 뒤에서 목을 조른 거지. 애들이 반항은 해봤는데 너무 어리니까 어른 힘을 당길 수 없었고, 이 와중에 사라는 또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면서 애들 얼굴에 비닐봉투까지 씌웁니다. 혹시 내가 목 졸라서 쓰러진 게 그냥 의식을 잃은 상태인 거면 질식까지 하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목욕해야 한다면서 한 명씩 욕실로 불러요. 셋째가 제일 먼저 갔고 엄마가 욕조 들어오자마자 물속에 머리 박아. 근데 이걸 실패해요. 셋째는 엄마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울기 시작했어. 이걸 보면서 사라는 현타가 옵니다. 아니 씨발 이 한 번도 어려운 걸 내가 앞으로 4번을 어떻게 더 하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거든. 아직 첫째, 둘째 시신은 치우지도 못했어요. 이러다가 이거 좆되겠다 싶어서 막 머리 굴리는데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라. 이거 브랜든 혼자 저지른 일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브랜든 몰래 애들 넷을 모아가지고 방에 들어간 뒤에 문 잠그고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내. 브랜든이 자기랑 애들을 공격하고 있대. 신고해달래. 이미 트리스틴이랑 블레이크는 브랜든이 죽였고 만약 자기도 죽으면 남은 애들을 부탁한다는 거지. 이런 천하의 개쌍년을 봤나? 문자에 속은 여동생은 경찰에 신고했고 사라의 집 앞에 경찰차가 15대나 왔어요. 이때 브랜든은 뭐 했냐? 사라에게 애들을 맡긴 거야. 지 혼자 소파에 쳐 자빠져가지고 막 음료수 빨면서 TV 보고 있었거든. 그대로 체포됐어. 사라는 이제 피해자 모드로 바꿔야죠. 겁에 질린 연기를 시작해요. 브랜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1초 만에 들킵니다. 엄마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셋째가 소리 지른 거야. 동시에 블레이크랑 트리스틴이 발견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병원 가다 죽었대. 셋째가 하는 말에 사라도 체포됐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 젖같은 근친관계가 드러나 버린 거죠. 범행 동기는 브랜든이 진작에 다 밝혔어요. 남매인데 우리 애를 6이나 낳았고 주변에 알려지는 거 무서워서 죽이기로 했다는 거야. 블레이크와 트리스틴이 하도 사고 쳐서 힘들었는데 성추행까지 저질러서 화도 났고 이참에 사라 말대로 따른 거래. 사라도 더 숨길 수 없지. 브랜든과 같은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재판이 4개월 만인 2019년 9월 27일에 열립니다. 35살 사라 바라스, 39살 브랜든 마치는 2건의 살인, 6건의 살인 모의, 5건의 미수. 왜 살인 미수는 5건이냐면 전날 밤에 4명에게 약을 먹였나 봐. 여기에 셋째까지 익사시키려고 한 게 실패로 끝났잖아. 그래서 6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 인정돼가지고 최소 35년간 가석방 금지된 무기징역형 받았고 아직도 빵에 있어요. 남은 애들 4명은 위탁시설로 다 흩어져서 들어갔는데 자기들 아빠가 브랜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삼촌이 사실 아빠라니 여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 여기가 살던 집입니다. 2021년 2월에 철거됐어요. 사는 사람이 없나 봐. 씨발 여기를 사는 게 이상하지. 여기 밀고 죽은 애들 추모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라는데 아직 뭐 지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씨발 뭐 그냥 공무원들 뭐 말로만 그러는 거야 뭐야. 3년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지었어. 뭐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별일이 다 있다 이 세상은. 알쏭달쏭 스마트 세상이에요. 기운 빠져서 더 말 못하겠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으로 올게요.